그날 아침 부엌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싱크대의 물방울에 닿아 반짝였지요. 그 평범한 순간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귀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밝아서 너무 낯설어서였을지도 몰라요. 그 웃음 속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카드 명세서에 낯선 결제 내역이 찍히고 있었어요. 백화점, 호텔 숙박비, 관리비, 자동이체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걸 확인한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싱크대 위에 물이 손끝에서 식어갔어요. 그때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조용히 긁었어요. 며느리 혜림은 집안을 새로 꾸미느라 분주했어요. 아침이면 향초를 피우고 커튼을 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집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커튼을 바꿔볼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기 좋게 해. 그날 저녁 커튼이 바뀌어 있었어요. 하얗고 얇은 레이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집은 밝아졌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어요. 그 후로 집안의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식탁의 위치도 가구의 모양도 공기마저 달라졌어요. 익숙했던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며칠 뒤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잠깐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이 어쩐지 위안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니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들은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소파가 벽 쪽으로 밀리고 찬장이 옆으로 옮겨졌어요. 혜림은 새 쿠션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바꿔야죠.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그녀의 손끝은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속도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낯선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좋은 냄새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가 점점 사라졌어요. 내가 앉던 식탁 자리엔 새 화분이 놓였고 내 찬장 위에는 혜림의 장식품이 자리했어요. 방 한켠에 두었던 내 사진첩은 어느새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내 연금 계좌에서 관리비 자동이체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사람은 윤혜림.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싶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그들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그 순간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 조각이 천천히 갈라졌어요.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가슴은 얼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잃었어요. 그저 모든 게 조용히 무너져가는 걸 지켜봤어요. 새벽녘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얇은 커튼이 흔들리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바람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구나. 그날 아침 부엌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예전엔 그걸 보며 곱다고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어요. 식탁 위엔 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여다 말았죠.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혜림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이번 달 공사비는 내 카드로 할게. 대신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해도 되지? 응, 그렇게 해. 어차피 어머니 계좌에 돈 많이 남아있을 거야.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갈 용기는 없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잔을 씻는 척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요즘 해림은 유난히 바빴어요. 낮엔 인테리어 공사 연락을 받고 밤이면 친구들과 통화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어요. 그 밝음 속에서 내 자리는 점점 사라졌어요. 하루는 그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가 올랐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선이 느껴졌어요. 이 일은 제 몫이에요가 아니라 이 일은 어머니 일은 아니에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펼쳐봤어요. 며칠 전부터 보이던 낯선 거래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꺼낼 곳이 없었어요. 며칠 뒤 이웃 김 여사님이 오셨어요. 은정 씨, 요즘 집이 화려해졌네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며느리가 인테리어를 좀 바꿨나 봐요. 그분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며느리분, 인테리어를 아주 거창하게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혜림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거실 벽도 새로 칠하려고요. 요즘은 아이보리가 유행이에요. 그녀가 내민색 견본을 보았어요. 밝고 깨끗했지만 내 눈에는 너무 하얗게 느껴졌어요. 그 속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내가 보기 좋으면 그렇게 해. 벽지가 뜯기고 새 페인트가 칠해지는 날 집안은 먼지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붙여둔 가족 사진이 떨어졌어요. 액자가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그걸 줍는 손끝이 살짝 베었어요.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휑했어요. 문득 남편의 향기가 떠올랐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혜림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다음 주면 완성될 거야.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완성이라니 그 완성 속에 나는 없는데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나는 조용히 지냈어요. 무슨 말이든 삼켰어요. 내가 소리내면 그게 괜히 방해가 될까봐. 누가 들어오면 숨을 죽였어요. 내가 사는 집인데 발자국 소리 하나 내기도 조심스러웠어요. 하루는 민호가 퇴근 후에 말했어요. 엄마, 요즘 혜림이 많이 예민해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웃기게 들렸어요. 내가 왜 이해해야 하지? 그래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남편의 옷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스며들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새 소파가 들어왔어요. 오래된 소파는 트럭에 실려 나갔어요. 그 위에는 남편이 늘 앉던 자리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트럭이 골목을 벗어나던 순간 그 자리에 내 마음도 덩달아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어 새 소파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닿는 가죽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마치 이 집의 새 주인은 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집은 이제 나를 품지 않아요. 그 사실이 서글펐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무너질 때 울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조용히 식어갈 뿐이라는 걸요. 아침부터 공기가 이상했어요. 창문을 열자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냄비 안에서 국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젓가락이 손끝에서 멈췄어요.
그때 부엌 한켠에서 윤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단단한 결이 있었어요. 민호 씨,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는 물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봤어요. 그 물방울이 내 마음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집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식탁이 벽 쪽으로 옮겨지고 커튼이 밝은 색으로 바뀌었어요. 향초 냄새가 늘 새벽까지 남았어요. 내 냄새는 사라지고 윤혜림의 향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유행이에요. 그 말 속에는 이전에 건 낡았다는 뜻이 들어 있었어요. 하루는 이웃 김 여사님이 집에 들렀어요. 은정 씨, 집이 정말 달라졌네요. 새로 이사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며느리가 좀 손봤어요. 김 여사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새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너무 다 바꾸면 그 집이 다른 집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밤이 되면 집이 낯설게 변했어요. 거실 조명이 너무 밝았고 향초 냄새가 숨을 막았어요. 윤혜림은 TV를 보며 웃었고 민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나는 부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어요. 그 목소리들 속에 내 이름은 한 번도 섞이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며칠 후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찻잔, 오래된 달력,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한 장. 윤혜림은 말했어요. 이런 건 낡았잖아요, 어머니. 그냥 버릴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사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질 때 내 마음도 조용히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문틈을 타고 대화가 들렸어요. 민호 씨, 다음 주엔 페인트 다시 칠하자. 이 집은 좀 어두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어요. 이 집이라는 말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어요. 밖은 고요했고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감을 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늘 말했죠. 이 집은 당신한테 제일 어울려. 그 말이 이제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새벽녘 부엌 불을 켜니 찬 공기가 손끝을 스쳤어요. 싱크대 위에 누군가 올려둔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관리비 자동이체 확인서. 윤혜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무언가가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렸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그 속에서 내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이미 나를 품고 있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불을 켜려다 발끝에 무언가 걸렸어요. 장롱 밑에서 봉투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였지만 손끝으로 만지니 낯익은 감촉이었어요. 묵직했어요. 마치 시간이 눌러앉은 것처럼요. 탁자 위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등기 서류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집은 은정이 이름으로 남겨둔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내 이름 박은정.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듯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길 같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품에 안았어요. 문틈 사이로 윤혜림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전화로 말하고 있었어요. 네, 이전 서류는 곧 처리될 거예요.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도장만 있으면 된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윤혜림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서민호는 그 웃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대화였어요. 오후가 되자 윤혜림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올 거예요. 서류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나를 밀어내는 단단한 선이 있었어요. 그녀가 떠나자 나는 봉투를 꺼냈어요.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단호함으로. 그게 오늘 내 마음이었어요. 나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나를 응원하는 소리 같았어요. 은행 안은 따뜻했어요. 직원이 나를 알아봤어요. 박은정 고객님, 지난번 오셨죠? 오늘은 공동명예 해지하러 왔어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다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신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재산이에요. 내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은행의 유리벽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펜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은행을 나서자 비가 거의 그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잘했어. 집에 돌아오니 윤혜림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어요.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 숨은 속내를 이제는 읽을 수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꺼내 조용히 말했어요. 혜림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남겨둘게.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절차예요, 어머니.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윤혜림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국을 끓였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거품이 터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안의 긴장이 풀리는 소리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 말이 내 안에 단단히 새겨졌어요. 창문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그건 마치 세상이 내 안의 결심을 축하하는 소리 같았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괜찮아, 잘했어.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킬 거야. 며칠 동안 집이 조용했어요. 이상할 만큼 불편할 정도로요. 윤혜림은 말을 줄였고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피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어요. 이제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불안은 언제나 침묵 뒤에서 자라나니까요. 아침이면 부엌 불을 켜기도 전에 노트를 펼쳤어요. 하루의 날짜를 적고 눈에 밟힌 일들을 기록했어요. 누가 전화를 했는지, 언제 돈이 빠져나갔는지, 그들의 표정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손끝은 느리지만 글씨는 단단했어요. 이제 기억은 내 무기가 되었거든요. 나는 숫자 대신 느낌을, 증거 대신 마음을 적었어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내 이야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하루는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낯선 회사 이름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손바닥보다도 작았지만 그 안엔 큰 용기가 들어있었어요. 전원을 켜니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날 저녁 윤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이번 주엔 계약서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그 말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작게 삐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진실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대화를 기록했어요. 작게,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들의 말 사이에서 작은 단서들이 흘러나왔어요. 계약, 이전, 도장 같은 단어들이요. 그 말들이 모여 그림을 만들어 갔어요. 며칠 뒤 민호가 집에 일찍 왔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민호야, 요즘 회사 일은 괜찮니?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그 한마디에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눈을 피하는 그의 시선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았어요. 식탁 위엔 녹음기와 노트가 있었어요. 단어들이 쌓여서 문장이 되고 그 문장들이 내 방패가 되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은정 고객님, 공동명예 해제 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었어요. 점심 무렵 윤혜림이 내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내일 인테리어 팀이 와요. 방 구조 좀 바꿔야 해서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내 방은?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만 비워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며칠만 비워달라는 말 속에는 당신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웃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도록 두었어요. 그날 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서류와 녹음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흰 메모지를 붙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자란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등본과 인감, 증명서 몇 장을 받았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용도는 어떻게 되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확인용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서 깊게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윤혜림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응, 거의 다 끝났어. 민호 씨 설득만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지고 민호가 내 방 앞에 섰어요. 엄마, 요즘 왜 혜림이랑 말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야,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단다. 입을 닫아야 눈이 제대로 뜨이거든.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이제 나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끝낼 거예요. 식탁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 자리는 이제 가족의 식탁이 아니라 진실을 꺼내놓을 자리였어요. 나는 녹음기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 두었어요. 빨간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 작은 불빛이 마치 내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차례였어요. 혜림이 들어왔을 때 공기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딱딱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어요. 나는 손끝으로 녹음기를 가볍게 눌렀어요. 짧은 삐소리가 들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서류만 넘기면 다 끝나. 어머니는 모를 거야. 그 말이 울릴 때 내 심장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말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건 내 복수를 시작하게 한 신호였거든요.
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내 쪽을 향했어요. 그 눈빛 속엔 믿음이 조금 그리고 혼란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혜림아,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갈랐어요. 혜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떨며 나를 봤지만 그 눈빛엔 변명만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녹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너무 가벼웠어요. 그동안 내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제 와서 오해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다시 물었어요. 혜림아, 정말이야?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대출 내역, 자동이체 기록, 통장 사본,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찍힌 서류들. 그 종이 위에 담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믿음이었어요. 이게 오해야? 이 돈, 이 녹음까지도. 그녀는 그때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인데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이라면 속이지 않았겠지. 그 말에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 아래로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너무 낯설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혜림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남은 건 나와 민호뿐이었어요. 그는 무너진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너도 나를 세입자로 본 적 있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눈빛에 담긴 죄책감이 오히려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나는 식탁 위의 종이들을 한 장씩 정리했어요. 녹음기를 껐지만 그 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요. 위로 같았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늦은 후회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식탁 위의 종이들을 적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음 장면은 내가 만들 거야. 며칠 동안 집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혜림은 돌아오지 않았고 민호도 바쁘다며 집을 비웠어요. 예전 같으면 그 정막이 외로웠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야 내 집이 내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부동산 서류, 은행 확인증, 그리고 내 이름 박은정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나는 부동산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은정님, 오랜만이십니다. 명예 관련해서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 절차 다 취소된 거 맞죠?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취소 완료됐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여전히 박은정님이십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울렸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난 몇 달의 억눌림이 그 한 줄로 녹아내렸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되돌려줬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는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혜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흔적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상자들을 베란다로 옮겼어요. 손끝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그건 미움이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앞에 앉았어요. 엄마, 혜림이랑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했어. 그 말에 담긴 건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온함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혜림이 그럴 줄은. 나는 그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있는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민호야, 이건 내가 가져. 난 이제 필요 없어. 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건. 이제 내 싸움은 끝났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내 안의 모든 분노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 된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에 내 목소리도 마음도 아주 작게 떨렸어요. 밤이 깊었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등기부 사본 위에는 내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지켜낸 거야.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혜림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 혜림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용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전화 너머로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어요. 그 짧은 통화 속에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복수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서류를 서랍 속에 넣었어요. 이제 그건 싸움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기록이었어요. 그 서류 위로 손을 얹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시간이에요. 거실 불을 끄기 전 한 번 더 집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놓았던 컵, 접시, 사진, 그리고 내 이름. 이제는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겠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아침 공기가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창문을 여니 찬바람 대신 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벽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정말로 내 집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엔 며칠 전 정리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그 위에는 또렷하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은정. 그 이름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한때는 그 이름이 종이 위에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봤어요. 겨울 내내 죽은 줄 알았던 꽃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그래, 봄이 오긴 오는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민서 데리고 갈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래, 오너라.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그 평범한 말 속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회관에서 이웃들이 나를 반겼어요. 은정 씨,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세입자도 아닌 그냥 나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어요.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밤이 내려앉고 집은 고요했어요.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바람이 살짝 스쳤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내 마음 안에 아주 조용한 봄이 머물렀어요. 다담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